미국 증시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가 한때 60을 돌파한 후에 불과 며칠 만에 30일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이트의 텀리 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식시장 바닥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패턴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빅스 지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반등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현재 S&P 500이 사상 최고가보다 12%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은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리플과 SEC의 오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이제 리플 측은 항소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이 항소 반박을 제출할 확률은 단 10%에 불과하며 90%의 확률로 합의나 사건 종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 판결에서 프로그래매틱 판매, 즉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소 판매는 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유지된 채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리플 수석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 로티가 이미 지난 3월 SEC와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부과된 벌금 1억 2천만 달러 약 1,713억 원에서 대폭 감액된 5천만 달러 약 714억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 벌금을 XRP로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이는 SEC가 리플의 토큰을 직접 받아들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이 리플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유력한 알트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 기관 카이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솔라나나 도지코인보다 먼저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1%의 시장 깊이 1%의 마켓 딥스라는 유동성 지표에서 리플이 솔라나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는 이제 현재 시장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 쌓인 매도 주문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이 가격의 급등락 없이 큰 금액의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ETF 심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잠재된 위험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인 이 데리비트에서는 리플 하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리스크 해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리플의 법적 분쟁 마무리 이후에도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XRP ETF를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ETF 상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5월 22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행위로 압류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이 지방 정부가 해법을 모색 중인 것인데요. 이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이 실제로는 압류한 암호화폐를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매각하고 그 수익을 위안화로 환전해 지방 정부 재정에 편입시키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중국의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임시방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보안 기업 세이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자금 범죄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307억 위안 약 59조 원에 달하며 3,032명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벌금 및 몰수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23년에는 관련 수입이 3,780억 위안으로 5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처리 방안에 대한 이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중국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압류, 처분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압류된 암호화폐를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전환한다라거나 홍콩의 암호화폐 주권 펀드를 만드는 방안이 등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지난
지난해 기준 1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국가별 보유량 14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은 중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미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보 하인스 집행 이사는 최근 비트코인은 향후 수천 년 동안 금처럼 작동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SBR 계획도 언급하면서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향후 수년 내 100만 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하인스 이사는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예산 중립적 방식을 적용해 관세 수입 등 새로운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시 전문가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이 원래 반체제 정신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치 저장과 송금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하인스의 평가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초기의 이념적 성격에서 벗어나 주류 금융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도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자동차 산업을 위한 추가 유화책을 언급한다라는 점은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탐 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완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 투자자들은 단기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전략으로 전환할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스 지수가 60에서 31 이하로 급락한 것은 주식시장 바닥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마켓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암호화폐 시장도 바닥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이 5천만 달러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90%에 이르며 이는 XRP의 법적 지위 명확화로 이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리플은 1% 시장 깊이 지표, 이 1% 마켓 딥스 지표에서 솔라나를 제치고 유동성 선두에 올라서며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도 압류 자산을 통해 3,780억 위안의 수입을 올리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정부는 현재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1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정부와 기업들의 모순된 행동 속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플의 법적 분쟁 마무리와 이 비트코인의 국가 자산화 움직임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